자신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점심시간에 동료 상담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상담사님, 첫날 치고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직접 경험하신 분이 달라요. 설득력이 있어.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요. 아니에요.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오후에는 또 다른 상담자를 만났다. 이번에는 20대 남성이었다. 오토바이 사고로 척추를 다쳐 휠체어를 타게 된 상황이었다.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거죠. 그는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걷지도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도연은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저도 그랬어요. 사고 후에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다시 걸으실 수 있게 됐잖아요. 저는 앞으로 계속 휠체어. 그래도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휠체어를 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도연은 재활병원에서 만났던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휠체어를 타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을 직접 봤어요. 휠체어를 탄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상담을 마치며 그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찾은 것 같았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첫 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만족감을 느꼈다. 오늘 어땠어? 수진이 물었다. 좋았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 더 밝아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아이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지가 말했다. 응. 아빠 일이 재밌어.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죠. 그래. 아빠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일이야. 멋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은 상담사로서의 실력도 늘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담만 들려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전문적인 상담 기법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6개월 후, 도연은 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가 되어 있었다. 김 상담사님 담당 상담자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센터장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강연에 관심 있으세요? 강연이요? 여러 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 과정과 희망에 대한 내용으로요. 강연. 또 다른 도전이었다. 해볼까요? 첫 강연은 한 대학교에서였다. 주제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기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도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평범했던 일상, 갑작스러운 사고, 절망의 시간들, 그리고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사고 직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넘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나요? 도연은 솔직하게 답변했다. 지금도 가끔 힘들어요.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왔다. 교수님, 저도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많은 힘이 됐어요. 어떤 어려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도연에게는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다. 학교, 기업, 재활병원, 장애인 단체, 다양한 곳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1년 후, 도연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 제목은 뭘로 하시겠어요? 출판사 편집자가 물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태어난 삶이 어떨까요? 좋네요. 내용을 정말 잘 표현한 제목 같아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도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사고 전에 평범했지만 소중했던 일상, 사고 후에 절망적이었던 시간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사고가 제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고는 제게서 일부를 가져간 대신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 도연은 이렇게 썼다. 인생은 가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책이 출간된 후 많은 반응이 있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선생님 책 읽고 정말 많은 힘이 됐어요. 저도 요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서점 사인회에서 만난 독자들의 말에 도연은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의외의 손님이 도연을 찾아왔다. 사고 당시 자신을 치료해준 응급의학과 김 교수였다. 김도연 씨,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까지 회복되실 줄은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김도연 씨 의지력이 놀라운 거죠. 솔직히 처음에는 걸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수없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상담사가 되셔서 다른 분들을 도우시고 정말 대단해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신기해요. 김도연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다른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도연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말했다. 왜? 아빠가 그런 큰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지금은 다른 분들까지 도우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아빠 자랑해요. 준호도 거들었다.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날 저녁, 도연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내 수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도연은 웃으며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동안의 고통, 눈물, 절망이 한순간 스쳐갔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가족의 얼굴이 모든 것을 치유해주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온 내 삶,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다.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 숨 쉬는 이 순간이 기적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이 축복이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 불빛들 중 하나처럼 도연의 삶도 다시 타올라 빛나고 있었다. 이 영상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